안녕하세요, 타임비스킷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꽃 모티브가 이렇게 양쪽에 들어간 머플러를 함께 떠보겠습니다. 보시면 머플러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하나의 색상 톤이 그라데이션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 있는 브라운 톤이랑 차분한 푸른색 톤으로 한번 떠봤는데요. 이런 색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늬는 단순하게 넣더라도 아주 예쁜 머플러가 떠집니다. 이런 그라데이션 실은 보기에도 좋지만 뜨는 재미가 아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껍고 폭이 좁은 그런 형태의 머플러가 아니라 이렇게 유연하고 가벼워서 부하지 않게 두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얇지만 기모감이 있어서 아주 폭닥폭닥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아예 폭을 넓게 뜨신다면 숄처럼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 끝에 들어간 모티브는 입체꽃 모양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같은 색상의 꽃이 머플러 양쪽 끝에서 이렇게 다른 바탕색 위에 놓이게 돼서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모티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있다 보면 꼬리실이 많이 생겨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 머플러는 그 꼬리실을 적게 생기게끔 모티브를 뜨면서 있는 방식을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할 실은 알리제 앙고라 골드 옴브레 바틱 요거 한 볼 사용하겠습니다. 이 실은 울과 아크릴이 혼방된 실이고요. 바늘은 오사연 코바늘 7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은 가늘고 기모감이 있고요. 탄성이 적은 편이에요. 이렇게 기모감이 있다 보니까 떠보면 부피감이 생기기 때문에 실 굵기에 비해서 이렇게 굵은 바늘을 사용해서 선글게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물을 뜨고 났을 때 목에 느껴지는 촉감은 많이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따갑지는 않은 편이고요. 머플러로 무난한 정도의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많이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까끌거린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위와 돗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샘플의 사이즈는 폭이 28cm, 길이는 130cm 짜리입니다. 저는 실을 다 쓴 게 아니라 뜨고 나서 30g 정도 실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실을 한 볼 다 써서 뜰 수 있는 머플러의 길이는 이렇게 양쪽에 모티브를 6개 2단 넣었을 경우 160cm까지 가능하고요. 모티브 이렇게 5개 2단씩 넣었을 경우에는 180c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폭이 넓어지면 뜰 수 있는 길이가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모티브 단수를 이렇게 더 넣으시면 또 뜰 수 있는 길이가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 수치들은 손땀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 한 볼의 실을 모두 쓰게 되면 이 샘플보다 더 긴 머플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샘플하고는 좀 달리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모티브가 바탕색이랑 똑같아지게 돼요. 저는 끝부분에 이 꽃이랑 바탕이 대비가 살짝 남아있도록 만들고 싶어서 실을 다 쓰지 않고 짧은 스카프에서 마무리한 거거든요. 이런 사항들 참고하셔서 필요한 길이와 모티브 개수를 정하시고 뜨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양쪽 끝에 모티브 6개 2단을 넣은 길이 130cm 짜리 머플러를 떠보겠습니다. 이번 스카프에 필요한 모티브는 이렇게 생긴 모티브입니다. 필요한 개수는 20개에서 24개고요. 이렇게 모티브가 작은 크기이고 개수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꼬리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번 스카프를 뜨면서는 그 꼬리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뜨면서 이어가는 방식을 한번 배워볼게요. 우선 사용할 실에서 여기 연한 부분 실로 이렇게 꽃만 먼저 쭉 떠놓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 진한색 실로 이렇게 모티브의 가장자리를 떠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샘플은
이걸 낱개로 뜬 모양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낱개로 뜨지 않고 이렇게 꽃을 나란히 둔 상태에서 진한 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뜨면서 쭉 서로 이어줍니다. 그래서 실을 끊지 않고 한 번에 모티브를 이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방식 배워볼 텐데요. 이게 약간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모티브를 이렇게 그냥 낱개로 하나하나씩 뜬 다음에 나중에 각각 이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러면 모티브 뜨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일 안쪽에 있는 연한색 실 가지고 나와서 뜨기 시작해 볼게요. 자, 손가락에 실을 걸고 꼬리실이 어느 정도 남도록 남겨준 상태에서 자, 바늘 실 걸어 주시고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 매듭은 꽉 묶어서 매듭이 작게 만들어지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 4개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사슬 4개 만들어 준 다음에는 첫 번째 사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바늘 넣고 빼뜨기. 자, 이제 첫 번째 단을 떠볼 텐데요. 첫 번째 단 뜨면서는 여기 꼬리실 가지고 다니면서 정리하면서 뜨겠습니다. 자, 우선 사슬 하나로 기둥코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을 여기 우리 사슬로 떴던 여기 원 이렇게 벌려보시면 중간에 공간 보이시죠? 여기에 바늘 넣어서 떠줍니다. 자, 그리고 바늘 넣으셨을 때 이렇게 꼬리실이 바늘에 걸쳐져 있으면 정리가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자, 방금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첫 번째 단에서 필요한 짧은뜨기는 모두 8개거든요. 자, 그래서 쭉 8개 짧은뜨기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둘, 이렇게 뜨면서 계속 바늘에 꼬리실 걸쳐주세요. 셋, 8. 자, 이렇게 8코 짧은뜨기 다 뜨고 나면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원을 살짝 오므려 줄게요. 중심이 완전히 공간 없이 바짝 오므리는 게 아니라 이 모양만 살짝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준 상태에서 살짝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약간 도넛처럼 볼록해지면서 모양이 정리되죠. 이렇게 되고 나면 첫 번째 코머리에 바늘 넣으셔서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자, 이렇게 첫 단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인데요. 두 번째 단에서도 꼬리실 조금은 더 정리해주고 뜰게요. 첫 번째 단에서만 정리하고 자르셔도 되는데 실이 살짝 미끄러우니까 조금만 더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에서도 처음에는 사슬 하나로 기둥코 먼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둥코 올라간 같은 자리에 바늘 넣으시고 정리할 실 걸쳐주시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자, 그리고 나면 사슬을 2개 만들어 줄게요. 사슬 2개. 자, 그리고 나서는 바늘에 실 감고 다음 코, 지금 짧은뜨기 했던 코가 아닌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으시고요.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자, 한길 긴뜨기.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사슬 2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길 긴뜨기 뜬 요 코 자리에 같은 자리에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꽃잎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한길 긴뜨기가 중심에 기둥이 되고요. 사슬 2개가 이렇게 꽃잎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짧은뜨기로 고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사슬 2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다음 코에, 그리고 다시 사슬 2개, 한길 긴뜨기 떠진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꽃잎 한 장씩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꽃잎이 8개 필요한데 7개까지만 뜨고 저랑 다시 만날게요. 자, 이렇게 꽃잎 7개까지 떠봤고요. 자, 이제 꽃잎 하나를 더 떠야 되는데 어디에다 떠야 될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 우리 첫 번째 코 보면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로 시작했죠. 여기 짧은뜨기 떴던 왼쪽에 이제 한길 긴뜨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떠야 할 짧은뜨기를 미리 해놓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꽃잎 8번째는 이렇게 사슬 2개 떠주시고, 첫 번째 코로 떴던 짧은뜨기 오른쪽에, 저는 여기 빼뜨기 하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사슬 모양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뜰게요. 거기에 한길 긴뜨기를 해주신 다음 다시 사슬 2개 하시고, 첫 코로 떴던 짧은뜨기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떴던 짧은뜨기 코머리에 빼뜨기. 빼뜨기는 작게 만들어지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꽃잎까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4번째 단은 어떤 부분을 만들어 주시냐면, 우리 이렇게 모티브를 입체적인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꽃은 지금 바탕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탕을 떠주기 위한 코가 조금 요 꽃 뒷부분에 이렇게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을 뒤집어 보면 뒤에 이렇게 사슬뜨기 한 4개의 변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부분 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빼뜨기 한 상태에서 이제는 이 앞을 보고 뜨기는 하되 사슬이 이 편물 뒤쪽에 만들어지도록 뜰 겁니다. 자, 먼저 사슬 4개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4개를 만들어 주세요. 사슬 4개 만드시고 어디에다가 빼뜨기를 할 거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꽃잎 2개를 지나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이 2번째 꽃잎 왼쪽에 보면 짧은뜨기 코가 있거든요. 요 코머리에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하실 때 이렇게 벌려서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앞쪽에서 들어가 주세요. 앞쪽에서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슬이 뒤쪽으로 생기도록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이게 잘 안 돼서 이 사슬이 이렇게 앞에 넘어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꽃이 앞으로 오도록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사슬 4개 만들고 다음 꽃잎 왼쪽에 있는 짧은뜨기에 빼뜨기.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사각형의 4번째 변 만들 때 보시면은, 자, 꽃잎 하나, 둘, 2번째 왼쪽에 있는 짧은뜨기는 우리 지난단에서 빼뜨기 했던 그 짧은뜨기죠. 거기 그 자리에 똑같이 바늘 넣어서 또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빼뜨기까지 다 되셨으면 사슬 하나 더 만들어서, 요거는 매듭으로 쓸 거예요. 사슬 하나 더 만드시고 실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실을 이렇게 빼주시고, 이 방금 마지막에 만든 사슬은 매듭으로 쓸 수 있게 꽉 잡아당겨서
매듭을 작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남겨뒀던 꼬리실은 정리된 채로 잘라주고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꼬리실만 남겨둔 상태, 이 상태에 요 모양의 꽃을 필요한 수만큼 뜨시고 저랑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꽃 모양 준비해서 돌아왔고요. 이제는 이 꽃 모양 바깥쪽에 있는 이 모티브 4단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을 뜨면서 얘들을 이어줄 거거든요. 그런데 이 4단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샘플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뜨면서 이을 거니까 지금 따라 뜨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낱개로 떠서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지금 따라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티브에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 꼬리실 남겨놓은 거 있죠? 이 꼬리실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 꽃 모양과 사슬 사이에 보시면 여기 공간이 있죠? 여기 이렇게 바늘 넣어서 뜨게 됩니다. 자, 새실 손가락에 잡아주시고 꼬리실 어느 정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방금 뜨기로 했던 이 사슬 공간에 중간쯤 되는 부분에 바늘 넣으셔서 새실 끌고 나옵니다. 실을 바늘 앞쪽으로 해서 뒤로 이렇게 한번 감은 다음에 앞쪽으로 다시 이렇게 잡아주시고 바늘에 이렇게 고리가 2개 걸린 상태에서 실 감아서 통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에 꼬리실을 이렇게 살살 잡아당겨 주시면 뒤쪽에 고리가 작아지면서 매듭이 지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사슬 6개를 만들 텐데 방금 새실 걸면서 만들어진 요 고리 있잖아요. 요거 포함해서 6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사슬 6개 만들고 나면 이제 여기 꼬리실 있잖아요. 방금 새실 연결했던 꼬리실 요거 같이 잡아서 정리하면서 뜨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사슬 걸린 요 공간에 두길긴뜨기를 하나 떠주겠습니다. 바늘에 실 2번 감고 사슬 공간에 바늘 넣어 주시고요. 그때 이 꼬리실이 바늘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야겠죠. 이 상태에서 실 걸어 나오고 바늘에 걸린 고리 중에 앞 2개를 실 걸어 통과, 또 실 2개 통과, 나머지 고리 2개 통과. 이렇게 두길긴뜨기를 떴습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이번에는 2개 떠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나서는 사슬 하나 떠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기 여태까지 뜨던 이 공간이 아니라 다음 사슬 공간, 왼쪽에 있는 다음 사슬 공간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실 꼬리실과 여기 꽃 떴던 꼬리실 2개 모두 잡고 정리하면서 뜨겠습니다. 꼭 정리해가면서 떠주세요. 자, 이제 실 감아서 다음 사슬 공간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2개 떠줍니다. 하나, 둘.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바늘에 실 2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또 같은 공간에 떠줄게요. 하나만 떠주면 됩니다. 두길긴뜨기 하나. 다음에는 사슬 2개. 하나, 둘. 그리고는 또 두길긴뜨기입니다. 실 계속 정리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두길긴뜨기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2개.
방금 여기까지 떴을 때, 자, 우리 지금 하나의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2개, 두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2개 들어갔고요. 두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2개 이렇게 떠줬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모티브에서 봤을 때 한쪽 이렇게 코너 이 부분을 떠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공간에 모두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사슬 이 공간에 뜰 코는 모두 떴고 다음 사슬 공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쭉 반복하시고 저랑 마지막 사슬 공간에 남는 코드를 뜰 때 다시 또 만날게요. 자, 이렇게 나머지 코너들 다 떠줬고요. 우리 처음 시작했던 코너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슬 하나 또 해주고 우리 처음 시작했던 여기 사슬 공간에 남아있는 코드를 보니까 4코를 떠줬죠. 미리. 그래서 여기 첫 부분에 한길 긴뜨기 2개만 더 떠주면 완성입니다. 한길 긴뜨기 2개. 그리고 나면 여기가 이제 두길 긴뜨기 자리잖아요. 두길 긴뜨기에 해당하는 사슬 4개와 그리고 두길 긴뜨기 사이에 있는 사슬 2개. 이렇게 해서 총 사슬 6개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4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실을 적당히 남기고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빼줍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사슬은 매듭이에요. 조그맣게 이렇게 당겨서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모티브가 하나 완성됐죠. 자, 낱개로 뜨실 분들은 이렇게 뜨시면 되고 떠가면서 저희는 한 번에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 도표에 네모로 그려져 있는 것이 하나의 모티브를 나타내는 거고요. 화살표가 뜨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6개짜리 2단으로 뜨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꽃을 6개를 이렇게 한 단으로 놓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A처럼 이어주고 그 다음에 B 방향으로 이어준 다음에 실을 끊지 않고 또 아랫단으로 넘어가서 아랫단도 요거와 똑같이 6개가 있겠죠? 거기도 또 C, D 순서로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E 순서로 이렇게 2단을 한꺼번에 옆면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 화살표부터 작업 시작해 볼게요. 이제 실 겉면에 있는 진한 색상실 이렇게 가져오셔서 작업할 거고요. 제가 아까 낱개로 모티브 뜨기 하면서 설명드린 부분들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 그 설명을 스킵하신 분들도 있을까 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떠볼게요. 실꼬리가 어느 정도 남을 수 있게 실 잡아주시고 여기 뜨기 시작하는 부분은 우리 꽃 모티브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실꼬리가 이렇게 보이죠? 실꼬리 바로 오른쪽 옆에 있는 여기 사슬 공간에서 뜨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공간 중에서 중간쯤에 바늘 넣고 실 끌어옵니다. 그리고 새 실로 매듭을 하나 지어줄 건데요. 자, 바늘 앞부분으로 이렇게 걸쳐서 뒤로 감아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을 잡아 주신 상태에서 실 감아서 뜨고 있는 실 감은 거죠. 감아서 고리 2개 모두 통과. 그리고 나면 여기 꼬리 실을 뒤쪽에서 살짝 잡아당겨 봅니다. 그럼 뒤쪽 고리가 작아지면서 매듭이 지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새실 걸면서 만들어진 고리가 하나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 포함해서 사슬 6개를 만듭니다. 자, 하나 걸려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사슬 6개 만드시고 나면 같은 공간 안에 이제 쭉 뜨기 시작할 텐데요. 여기 새로 연결한 요 꼬리실 꼭 정리하면서 떠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길 긴뜨기를 한 코 떠줄 텐데요. 자, 실 2번 바늘에 감고 공간에 바늘 넣으시고 이 실꼬리가 바늘에 걸쳐지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길 긴뜨기 해줍니다. 실 감아서 2개 통과, 실 감아서 2개 통과, 그리고 실 감아서 마지막 2개 통과. 이렇게 두길 긴뜨기 하고 나면 한길 긴뜨기 2개 해줍니다. 역시 같은 공간에 실 정리하면서 계속 뜹니다. 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 긴뜨기 하나 더. 보시면 제가 뜰 때 여기 코 머리가 특별히 커지지 않게 신경 쓰면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막 뜨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코머리가 커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떠주시면 나중에 이을 때 더 예쁜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사슬 공간으로 이동해서 떠줄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사슬 공간에 넘어가기 전에는 항상 사슬 하나.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꽃 모양 만들 때 있었던 꼬리실 또 만났죠. 요거랑 새실 꼬리실 2개 같이 잡고 정리합니다. 꼬리실 꼭 정리하면서 떠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길 긴뜨기를 다음 사슬 공간에 2개 떠줍니다. 두 개, 그 다음에는 두길 긴뜨기를 하나, 두길 긴뜨기 하나 뜨고 나면 이번에는 사슬이 2개 들어갑니다. 사슬 2개, 그리고는 또 두길 긴뜨기. 대칭으로 뜨게 되죠. 그리고는 한길 긴뜨기 2개. 지금 같은 공간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의 사슬 공간에 이렇게 코너가 하나 만들어졌죠.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A 부분 화살표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꺾여서 기역자 같은 모양 요걸 계속 완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코너 꺾이기 직전까지는 떠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갈게요. 자, 다음 사슬 공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사슬 하나. 자, 그리고 다음 사슬 공간에 이제 얘랑 대칭되게 떠주면 되겠죠? 한길 긴뜨기 2개, 두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이번 공간에서 여기 두길 긴뜨기까지 뜨고 나면 이제 진짜 여기 코너 꺾이는 부분이잖아요. 자, 도표 보시면 코너가 꺾여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옆쪽 다음 모티브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모티브로 이동하시기 전에 우리 여기 코너 꺾이는 부분에 사슬 2개 넣고 있잖아요. 이 사슬 2개는 그대로 떠줍니다. 사슬 2개. 자, 1번 모티브는 우리 도표에 나온 대로 필요한 코를 다 떠줬어요. 자, 그러면 2번 모티브 뜨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2번 모티브를 이렇게 왼쪽에 놓고 1번과 이어주게 되는데요. 1번은 기역자로 떠줬지만 얘는 이렇게 디귿자로 뜨면서 이어줍니다. 자, 그럼 이끼가 발생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 우리 잇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코를 잇는 게 아니라 한길 긴뜨기나 두길 긴뜨기 사이에 이렇게 사슬 공간이 있잖아요. 사슬 하나 또는 사슬 2개.
이 사슬 부분에서만 이끼가 일어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꼬리실 바로 오른쪽에 여기 사슬 공간에서 시작할게요. 여기에 바로 두 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바늘에 실 2번 감은 상태에서 여기 중앙 부분에 중간 부분쯤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두 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두 길 긴뜨기 했고요. 이번에는 한 길 긴뜨기를 2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한번 볼게요. 얘는 기역자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코너 부분 바로 옆에 있는 두 길, 한 길, 한 길 이렇게 여기까지 뜬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음 코는 2번 모티브에서 다음 코는 사슬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사슬에서는 이끼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요. 1번 모티브 여기 사슬 공간에 바늘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으시고 실감아 와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2번 모티브에서 보면 방금 사슬을 뜨면서 1번 모티브와 연결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끼가 되었으니까 다음 2번 모티브 계속 뜹니다. 자, 다음 사슬 공간에 바늘 넣어서 한 길 긴뜨기 2개 해줄 차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꼬리실 만났죠? 요거 꼬리실 꼭 정리하면서 넣어주세요. 자, 이제 다음 사슬 공간에 바늘 넣어서 한 길 긴뜨기 하나, 또 한 길 긴뜨기 하나 더 이렇게 떠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길 긴뜨기 하나 차례입니다. 계속 실 정리하면서 떠주세요. 이렇게 뜨고 나면 이제 사슬을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코너를 꺾어 주잖아요. 자, 우리 사슬 나왔으니까 또 이어줍니다. 여기 옆쪽에도 지금 사슬 공간 나왔죠. 자, 옆쪽이랑 잇고 나서 꺾어서 사슬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사슬 2개가 하나, 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 공간에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신 상태에서 실 감아 와서 그대로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더. 여기 꺾이는 부분이 원래 사슬이 2개잖아요. 그래서 빼뜨기 하면서 사슬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이렇게 다 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길 긴뜨기 하나, 한 길 긴뜨기 2개. 자, 잠깐 살펴볼게요. 자, 1번과 2번 모티브가 이쪽 면이 이어진 상태로 지금 나란히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제 2번 모티브는 이렇게 디귿자로 뜨기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끼가 없으니까 모티브 모양대로 쭉 뜨시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모티브 남은 부분 다 떠볼게요. 자, 다음은 사슬 하나죠? 그리고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한 길 긴뜨기 2개. 저는 지금 꼬리실 정리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잊지 마시고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2길 긴뜨기 하나. 그러고 나면 사슬 2개로 코너를 꺾어 주시고 또 2길 긴뜨기 하나. 이제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길 긴뜨기 2개 하나, 둘. 그리고 나면 또 사슬 하나로 간격 벌려 주신 다음에
다음 사슬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자, 다음 사슬 공간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또 하나 더, 그 다음은 두길긴뜨기 하나. 자, 다시 내려놓고 볼게요. 자, 2번 모티브에서 디귿자는 다 떴습니다. 코너 꺾어서 이제 이렇게 가면 완성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완성하지 않고 다음 모티브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끼에 필요한 사슬 2개는 떠주고 넘어갑니다. 자, 사슬 2개.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3번 모티브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자, 방금 2번 모티브 쭉 같이 떠봤는데요. 2번 모티브에서 뜨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3, 4, 5, 6까지요. 자, 여기 이끼 부분이 나타나는 이 부분, 그리고 이끼 없는 나머지 기역자에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기 꺾이는 부분에 사슬 꼭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셔서 작업해 주시고요. 여기 우리 꼬리실은 1번 모티브 꼬리실, 2번 모티브 꼬리실 모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숨기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한 길이만큼 들어갔을 경우에 잘라주세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남겨두셨다가 또 나머지 연결할 때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6번 모티브까지 A 구간 모두 끝내고 돌아왔고요. 자, 이제 B 구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A 구간 뜨면서 남겨뒀던 미완 상태로 남겨둔 요 밑면을 쭉 떠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A 구간에서 제가 여기 꺾이는 부분에 필요한 사슬 2개까지 뜬 상태니까 바로 두길긴뜨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두길긴뜨기,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2개, 이제 두길긴뜨기 하나 뜨면 사슬뜨기 2개를 해서 이 부분 코너를 오므려 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떠줍니다. 먼저 6번 모티브에 필요한 사슬 하나를 일단 하나 떠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이 공간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그리고 5번에도 모티브에 사슬이 또 필요해요. 하나만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 이 부분에는 지금 보신 대로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부분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저기까지 가볼게요. 자, 이렇게 두길긴뜨기까지 왔을 때 사슬 하나, 그리고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 여기 공간에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걸어 나와서 이렇게 짧은뜨기. 그리고 나면 이쪽 다음 모티브를 위한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1번 모티브를 도착하고 나면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서 완성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뜨시고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뜨고 저랑 다시 만날게요.
자, 쭉 갔다가 1번 모티브의 여기 제일 오른쪽 편은 아직 미완인 상태로 여기 B 구간 끝까지 왔습니다. 자, B 구간 끝에도 여기 1번 모티브는 사실 여기 코너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코너에 필요한 사슬 2개까지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C 구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표를 보시면 A 구간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있게 되죠. 그런데 다만 다른 거는 윗부분에도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끼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만이 아니라 요 윗부분에도 이어줘야 된다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작업 같이 하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7번 모티브부터 연결합니다. 연결하는 위치는 동일하게 잡고요. 두길 긴뜨기로 연결 시작합니다. 두길 긴뜨기 하고 나면 한길 긴뜨기 2개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번 모티브와 맞은편에 여기 사슬 공간에 이끼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모티브에 사슬 공간 여기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고요. 자, 그리고 또 꼬리실 정리하는 것도 똑같아요. 꼬리실 정리하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번에는 여기 1번 모티브의 코너 그리고 7번 모티브의 코너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잘 보시면 1번, 2번 만나고 있는 점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3개의 모티브가 교차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아직 얘는 사슬 하나도 떠주지 않은 상태예요. 꺾이는 부분 사슬을. 자, 첫 번째 사슬은 여기 맞은편에 있는 바로 요 맞은편에 있는 1번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는 2번 모티브에 여기 사슬 공간에도 바늘 한번 넣어서 또 빼뜨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7번 모티브는 사슬을 2개 다 뜬 셈이에요. 이제 바로 실 감아서 두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길 긴뜨기 2개죠. 자, 작업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윗면과 이을 때 다음 모티브들은 위에 이렇게 2개의 모티브들과 이렇게 3개가 교차하게 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떠지게 되겠죠. 이럴 때는 바로 옆에 있는 모티브에도 한번 빼뜨기, 그리고 그 옆에 사실은 이 모티브와는 대각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대각선에 있는 모티브에도 빼뜨기, 그래서 빼뜨기, 빼뜨기, 그 다음에 바로 자기 떠야 할 코를 바로 떠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할게요. 자, 이렇게 두길 긴뜨기로 이렇게 기역자 끝나는 부분까지 떠줬고요. 아까 기억하시죠? 여기 코너에 해당할 사슬 2개까지 다 떠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를 작업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음 모티브 갖다 놓고 이렇게 꺾어서 이번에는 디귿자로 작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4개의 모티브가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슬 2개가 떠진 상태에서 실 감아서 두길 긴뜨기로 또 시작하면 되겠죠. 자, 이제 사슬을 하나 뜰 차례니까
옆에 모티브와 연결해 줍니다. 빼뜨기 하면서 연결했고요. 자, 다음 사슬 공간으로 가서 꼬리실 정리하면서 자, 이제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4개의 모티브가 만나는 요 지점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슬을 만들면서 어디를 이어주느냐 하면 두 군데를 이어주는데요. 여기 마주보고 있는 얘랑은 당연히 이어줘야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각선에 있는 애랑 연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각선에 있는 여기 1번에 먼저 빼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 2번에 빼뜨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빼뜨기, 여기 빼뜨기 이렇게 작업할게요. 1번 여기 공간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여기 마주하고 있는 이 공간에도 바늘 넣어서 빼뜨기. 자, 이제 얘는 사슬 2개를 다 떴기 때문에 바로 실 감아서 2길 긴뜨기 바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또 사슬 공간과 이렇게 빼뜨기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쭉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7번 모티브 이을 때처럼 3개의 모티브가 만나는 구간입니다. 자, 아까 이 부분은 마주보고 있는 여기에 빼뜨기 먼저 해주고 대각선에 있는 얘를 또 빼뜨기 해주고 여기 빼뜨기, 여기 빼뜨기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고 다음 공간에 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는 계속 쭉 작업해 나가시면 돼요. 자, 지금 7번 모티브 보시면 쭉 올라와서 4개의 모티브 만나는 곳, 그리고 쭉 가서 3개의 모티브가 만나는 곳까지 작업했고요. 이 면에도 한 군데, 이 면에도 한 군데 또 이어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7번 모티브가 쭉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작업하시고 또 저랑 마지막 12번 그래서 C 구간 모두 끝내신 다음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끼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뜨는지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자, C 구간 중에 자, 이렇게 가로 방향은 쭉 이어주고 이제 꺾어지는 지점 있죠? 여기도 동일해요. 여기 맞은편에 있는 모티브 사슬 공간에 바늘 넣어서 일단 빼뜨기로 한번 이어주고 그 다음에 꺾여서 사슬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쭉 끝까지 떠줍니다. 자, 이제 C 구간의 마지막 코까지 떠줬고요.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꺾어서 쭉 이어서 밑면을 채워주면 되겠죠. 아까 작업했던 B 구간과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꺾이는 부분 나왔으니까 사슬 2개 해서 꺾어 주고요. 그 다음에 2길 긴뜨기, 그 다음에 1길 긴뜨기 2개,
두길 긴뜨기 하나. 자, 그러면 다시 코너에 도착했잖아요. 자, B 구간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 공간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이어 볼게요. 자, 우선 여기 두길 긴뜨기까지 하신 상태에서는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렸던 이 공간,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 공간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이제는 다음 모티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동일하게 이제 쭉 이어 주시고 D 구간이 끝나는 지점 여기서 저랑 다시 만날게요. 자, 이제 이렇게 D 구간 끝내고 돌아왔는데요. 자, 이제 D 구간 끝 지점과 A 구간 시작점까지 이렇게 이어주면서 채워주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자, 코너 부분이니까 사슬 2개 들어가고요. 자, 이제 이 부분도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 이 공간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자, 똑같이 사슬 하나, 그리고 이 공간에 짧은뜨기 해주고, 그리고 또 사슬 하나. 자, 이제 끝까지 떠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사슬 공간에는 우리 첫 코로 기둥코 세울 때 사슬 6개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 코너 부분에 사슬 2개와 기둥코에 해당하는 사슬 4개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길 긴뜨기는 이미 떠졌다고 생각하시고 한길 긴뜨기만 이 공간에 2개를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두길 긴뜨기에 해당하니까 사슬 4번째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4번째 사슬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이어졌네요. 자,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사슬 하나 더 만들고 이번에는 요 실은 끊어줍니다. 자, 적당히 남겨주시고 실 끊어주시고요. 이렇게 빼내고 똑같이 이것도 매듭을 이렇게 지어 놓습니다. 자, 모티브를 이을 때마다 실을 끊어서 계속 꼬리실이 생기는 방법과 달리 지금은 시작 부분과 끝 부분 딱 하나밖에 생기지 않았죠. 시작하는 부분은 또 숨겨줬기 때문에 여기 끝난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네요. 자, 왜 여기서 실을 끊어줬냐면 저희 이제 그라데이션 실을 쓰다 보니까 지금 색깔 차이가 잘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처음 제일 진한 부분이었잖아요. 실은 점점 연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연해지는 게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가 스카프의 마지막 끝이 되고 이쪽 위로 이렇게 자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실이 아래쪽에 오도록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코를 주어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스카프 무늬뜨기를 해볼 텐데요. 첫 단은 무늬를 바로 넣지 않고 모티브에서 코를 주어서 한길 긴뜨기로만 한 단을 떠주겠습니다. 자, 어디에 바늘 넣어서 시작을 하냐면 여기 꺾이는 부분 코너에 바늘 넣어서 세실 이렇게 걸어서 당겨 오시고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매듭 하나 지어 볼게요. 바늘실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감아서 잡아주시고 2개 고리를 실 감아서 같이 통과. 그리고 뒤쪽 고리가 작아지도록 꼬리실을 살살 잡아당겨 줍니다. 자, 지금 고리 하나 걸려 있죠?
자, 한길 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는 사슬 3개입니다. 자, 밑에 걸려있던 고리부터 하나, 둘, 셋, 요렇게 3개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은 여기 코너에 해당하는 사슬 중에 이쪽 윗면에 해당하는 사슬에 방금 한길 긴뜨기 하나 한 셈이에요. 이제 매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같이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3코를 한길 긴뜨기를 더 하고 나면 다음 코는 여기 사슬에 해당하죠. 자, 중간에 있는 이 사슬에는 사슬 밑에 공간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또 사슬 옆에 있는 코, 요거는 또 머리가 가려질 수 있는데 항상 잊지 말고 주워서 또 3코 이렇게 뜨게 되겠죠. 이렇게 3코 또 줍고 나면 또 사슬 공간이 나옵니다. 똑같이 사슬 공간 안에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우리가 이 부분 이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짧은뜨기 코머리가 나타나요. 근데 얘는 코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에 한길 긴뜨기까지 했다면 다음 모티브에 여기 끝에 있는 코너에 있는 공간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바로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머리마다 떠주고 사슬 부분은 공간에 한길 긴뜨기 떠주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모티브는 여기 끝에 사슬, 그리고 3코, 중간에 사슬 이렇게 해서 한 변이 9코짜리예요. 여기 전체 코는 54코가 되겠죠. 54코를 끝까지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에서 만날게요. 자, 이제 이렇게 54코 모두 한길 긴뜨기 해준 상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사슬 3개로 기둥코 올려주고 편물을 뒤집습니다. 자, 이제 무늬뜨기를 시작하는데요. 우선 방금 만든 이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 긴뜨기가 6개가 되도록 떠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자, 둘, 자, 이렇게 6코를 떠줬으면 이제는 사슬 하나, 그리고 다음 코는 어디에 뜨냐 하면 2코를 건너뜁니다. 아래쪽에 하나, 둘, 2코를 건너뛰고 다음 코에 여기에 자, 어떻게 뜰 거냐면요. 한길 긴뜨기 2코짜리 구슬뜨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코에 한길 긴뜨기 할 것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실 걸어 나오고요. 실 감아서 2개 통과, 또 실 감아서 2개 통과 또 하면 한길 긴뜨기가 완성되는데 완성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절반까지만 또 작업해 줍니다. 자, 그러면 또 미완성인 상태에서 그대로 볼게요. 자, 바늘에 지금 실이 고리가 3개가 걸려 있게 되죠. 이때 실 감아서 3개 고리 모두 한꺼번에 통과. 자, 이게 한길 긴뜨기 2개짜리 구슬뜨기에 해당하거든요. 요거 완성하고 나면 이번에는 사슬을 2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구슬뜨기 한 코에 같은 코에 요거 똑같은 구슬 하나 더 떠주세요. 자, 바늘에 실 감아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를 절반까지만 떠주고 또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를 절반만 떠주시고 바늘에 실이 3개 걸려 있을 때 실 감아서 3개 모두 통과. 자,
이렇게 구슬뜨기 두 개가 V자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떴습니다. 요 무늬를 계속 넣어줄 거예요. 자, 구슬뜨기 V 끝났으면 이번에 또 사슬 하나. 자, 그리고는 또 다음 코는 어디 뜨냐면 우리 구슬뜨기 V 넣은 그 코에서 두 코를 건너뜁니다. 하나, 둘 건너뛰고 세 번째 코 여기 뜰 거예요. 그래서 실감아서 여기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자, 이 V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텐데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길긴뜨기 4개를 뜨고 나서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길긴뜨기 방금 하나 떴네요. 자, 3개 더 떠줄게요. 한길긴뜨기 4개 더 떠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떴던 무늬 요것도 반복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사슬 하나, 그리고 바늘 실감아서 두 코 건너뛴 다음에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짜리 구슬을 만들어 줍니다. 구슬뜨기로 V자 만들어 주고 나면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코를 2개를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시작합니다. 이 한길긴뜨기는 4개가 들어가면 되죠. 자, 이렇게 계속 요 한길긴뜨기 4개에 요 무늬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나머지 마지막 한길긴뜨기는 4코가 아니라 7코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7코는 모두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은 여기 끝에서 만날게요. 자, 이제 저는 마지막 V 무늬 넣어주고 난 다음에 한길긴뜨기 5코 넣어준 상태고요. 자, 다음 6번째 코 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마지막에는 한길긴뜨기가 7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랫단에 떴던 기둥코, 여기 기둥코 제일 위 사슬에 바늘 넣어서 7번째 한길긴뜨기 꼭 해주세요. 자, 이제 사슬 3개로 기둥코 올려놓고 다시 편물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2단부터는 1단과 동일하게 무늬를 계속 떠주시면 되긴 하는데 코수를 셀 필요 없이 보이시는 요 무늬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위에는 한길긴뜨기, V 위에는 V 무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한길긴뜨기 우선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다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V 모양이 들어가야 하니까 사슬 하나, 그리고 지금 구슬뜨기 사이에 사슬이 2개 있었잖아요. 여기에 V자를 넣어줍니다. 실 감고 여기 들어가서 구슬뜨기, 이렇게 V자 모양의 구슬뜨기 끝나면 또 사슬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V 무늬는 떠진 거고요. 이제는 또 다시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V 무늬 뜰 때가 됐죠.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V 사이에 사슬 공간에 구슬뜨기 V를 떠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쭉 무늬뜨기를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끝에서부터 잰 편물의 길이가
원하시는 머플러 길이에서 10cm를 뺀 길이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10cm는 나머지 모티브를 이어주면서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쪽 면을 뜰 차례, 그러니까 이 꽃이 보이는 면이 앞면인데요. 이 앞면이 아니라 뒷면을 떠줄 차례에서 멈추시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30cm 길이의 머플러를 뜨기로 했으니까 120cm까지만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무늬뜨기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잘 나오고 있죠? 저는 120cm까지 뜨고 돌아오기로 했는데요. 방금 재보니까 120cm를 살짝 넘은 상태예요. 그리고 남은 실의 양을 재봤더니 40g이 조금 안 되는 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실을 조금 더 사용해도 되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부터 붙여줄 이 모티브와 바탕색이 약간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무늬뜨기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뒤쪽 면, 뒷면을 뜰 차례에서 멈추고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앞면을 뜰 차례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단만 무늬뜨기 더 진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작업은요, 바로 모티브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늬뜨기 끝난 모습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도 모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를 직선 모양으로 정리해 주는 단을 하나 뜨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사슬 3개로 기둥코 먼저 올려준 상태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지금 뒷면을 바라보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단에 한길 긴뜨기 위에는 똑같이 한길 긴뜨기 쭉 떠주시면 되고요. 여기 구슬로 V자 모양 만들어준 곳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양쪽에 사슬, 요 무늬 위에 조금 다르게 떠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길 긴뜨기 부분 쭉 떠줄게요.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 다 뜨고 나면 여기 사슬 시작되는 곳 만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사슬을 이번에는 2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여기 사슬 2개 넣었던 데 있죠? 여기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사슬을 2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한길 긴뜨기 그 바로 위에 바로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는 한길 긴뜨기가 계속되면 그냥 한길 긴뜨기 떠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V자 모양 나왔으니까 사슬 2개, 짧은뜨기, 그리고 또 사슬 2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끝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번 단 다 떴고요. 이제는 또다시 사슬 3개 만들어서 기둥코를 만들고 편물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이번 단에서는 바로 또 모티브를 입는 게 아니라 한길 긴뜨기만으로 이루어진 단을 한 단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한길 긴뜨기 있는 곳은 바로 다 쭉 한길 긴뜨기 떠줄게요. 자, 이렇게 떠준 다음에 우리 지난 단에서 여기 사슬로 공간 만들었는데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 공간에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2개 떠줍니다. 하나, 둘. 자, 그리고는 여기 짧은뜨기 한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사슬 공간, 여기도 이 공간에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2개 떠줍니다. 자, 요걸 쭉 반복하시면 돼요. 한길 긴뜨기 위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씩. 그리고 여기 아까 만들었던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짧은뜨기 위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하시면 이 단을 다 뜨셨을 때 한길긴뜨기 개수가 54코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첫 부분에 여기 모티브 다 입고 나서 여기서 주워서 한길긴뜨기 한 단 떴던 단 있잖아요. 여기가 54코였거든요. 똑같이 이쪽도 54코로 맞춰준 다음에 모티브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끝까지 뜨고 만날게요. 자, 이제 이렇게 54코 한길긴뜨기 모두 떠졌고요. 이제 모티브를 이어 볼 텐데 여러분들 지금 방금 작업하신 이 면이 모티브 꽃이 이렇게 보일 앞면이에요. 그래서 편물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돌려놓고 작업할 겁니다. 우선 지금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만 만들어 놓고 편물 돌려볼게요. 사슬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고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 편물을 뒤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둔 상태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꽃 모티브 절반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모티브 입기 했던 것처럼 쭉 순서대로 이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셨던 도표 그대로 보시면서 쭉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다른 점이 A 구간 입기 할 때 우리 첫 번째는 이렇게 모티브만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어주면서 작업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위쪽에 이렇게 떠내려온 편물이 있고 거기 이렇게 붙여서 4단을 떠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A 구간만 지금 저랑 다시 한번 같이 해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모티브이었던 그 도표 보시면서 그대로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아까 빼두었던 고리에 다시 바늘 걸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모티브 여기 꼬리실 오른쪽 시작하는 거 똑같고요. 자, 두길긴뜨기로 먼저 시작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편물 입장에서 보면 한 코를 건너뛰어야 되는 게 있어서 자, 아까 우리 사슬 하나 만들어 줬었고요. 그리고 사슬 지금 올라간 첫 번째 코에 다시 바늘 살짝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한 상태에서 작업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편물, 빡빡한 편물과 모티브 사이에 익히다 보니까 우리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는 사슬 공간만 서로 공유하면서 있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코가 꽉 차 있는 편물과 모티브 사이는 그 방식이 아니라 서로 코머리를 교차해 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빼뜨기 한 코 있죠? 요게 다음 코의 코머리가 될 고리잖아요. 살짝 크게 이렇게 빼놓고 바늘 빼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코, 편물의 다음 코 보이시죠? 지금 빼뜨기 한 다음 코에 바늘을 이렇게 편물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방금 크게 해놨던 요 코 고리를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빼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 넣어서는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서 원래 코머리 크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 2번 감고 뜨기 시작합니다. 두길긴뜨기로 모티브 먼저 시작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두길긴뜨기 해줬고요. 자, 이번에 한길긴뜨기 할 차례죠. 한길긴뜨기도 코머리를 편물에 교차를 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머리를 살짝 크게 해놓고 자, 보시면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이렇게 코머리가 이미 교차가 돼서 늘어나고 있는 코는 이미 쓰인 코고요. 그 옆에 있는 코, 얘가 다음 코가 되는 거겠죠.
편물 똑같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바늘 넣으시고 코머리 밑으로요. 요 코머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바늘을 걸어서 살짝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는 실 다시 잡아당겨서 작게 만들어 주신 다음 이제 떠야 될 코를 떠줍니다. 우리 한길 긴뜨기 뜨기로 했잖아요. 여기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너무 번거롭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A 구간 전체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편물과 맞닿는 부분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니까 천천히 해보시면 다 끝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한길 긴뜨기 할 차례죠. 자, 코머리를 조금 늘려놓고 자, 다음 코를 찾아서 이렇게 바늘 넣으신 다음에 코머리 끌고 오고 다시 살짝 잡아당겨 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떠야 될 코를 떠줍니다. 자, 이번에는 사슬뜨기를 할 차례잖아요. 자, 사슬도 똑같아요. 자, 코머리 크게 하고 다음 코에 코머리를 이렇게 교차를 해준 다음 자, 다시 코머리 크기 조여주시고 사슬 그대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 또 떠야 되죠. 또 코머리를 다음 코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음 여기 모티브에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야 되죠. 여기 꼬리실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길 긴뜨기 쭉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뜨고 나면 이제 코너를 돌아가게 되잖아요. 자, A 구간에서 이렇게 기역자를 꺾어줘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편물에 붙이는 작업이 아니니까 그대로 모티브 뜨듯이 해주시면 되겠죠. 독일 긴뜨기, 한길 긴뜨기 2개, 자, 도표 보시면 1번 모티브는 이렇게 기역자로 내려와서 여기 코너를 꺾기 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너를 위한 사슬 2개는 항상 이렇게 2개 떠주고 다음 모티브로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모티브 끝났고요. 2번에는 2번을 여기 갖다 놓고 뜨게 되겠죠. 2번은 이렇게 뜨기 올라가서 이렇게 디귿자로 떠주기로 돼 있잖아요. 자, 여기는 모티브끼리의 연결, 여기는 편물과의 연결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모티브끼리의 연결은 똑같아요. 여태까지 하시던 대로 여기 우리 사슬 공간 안에는 서로 빼뜨기를 해주면서 여기를 맞물리게 해주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1번 모티브 뜰 때처럼 편물과 연결해 주면서 떠야 되니까 저랑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모티브의 시작점 잡으셔서 두길 긴뜨기로 시작하면 되겠죠. 우리가 사슬을 뜰 차례니까 여기 1번 모티브 사슬 공간에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바늘 실감아서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이어졌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공간 실 정리하면서 떠야겠죠. 이번에 또 코너에 해당하는 사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모티브와 이렇게 사슬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사슬 공간을 공유해 줬고요. 자, 이제는 꺾어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 편물과 맞닿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 모티브, 2번 모티브에서는 여기 코너에 사슬이 2개인데 지금 첫 번째 사슬은 1번 모티브 사슬과 연결했죠. 자, 2번 사슬은 이쪽 위에 있는 편물과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코까지 쓰였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코머리를 좀 크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 코에 여기 바늘 넣으셔서 또 코머리 가져다가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사슬을 떠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다음 코는 두길 긴뜨기죠. 자, 두길 긴뜨기 코머리도 또 편물에 잊지 말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코에 코머리를 이렇게 교차를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두길 긴뜨기. 자, 그리고 또 코머리 교차해서 한길 긴뜨기. 자, 또 코머리 여기 교차해서 한길 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모티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편물과 맞닿는 부분만 이렇게 코머리를 교차해 주는 방식으로 쭉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꺾어서 내려가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꺾기 직전까지 한번 하고 돌아올게요. 자, 이제 코너에 도착했습니다. 자, 코너 부분에 있는 사슬 2개 중에 한쪽은 이 편물과 맞닿아야겠죠? 그래서 코머리 쪽에 다시 넣어주시고 사슬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제 꺾인 부분에 사슬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하나 더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 편물과 맞닿지 않는 이 부분 쭉 그대로 모티브 4단 모양 그대로 떠주시면 되겠죠? 자, 디귿자 끝에 도착해서 이 모티브 아랫단 코너 직전까지 왔습니다. 자, 똑같아요. 코너 부분에 필요한 사슬 2개 뜨고 이제 3번 모티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모티브부터는 2번 모티브를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작업해 주시면 A 구간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는 사슬 구간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로 하고요. 여기 편물과 맞닿는 부분은 코머리를 교차해서 한다는 거, 그 점 유의하셔서 쭉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방법이 또 새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기에만 번거로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방식이랑 여기 사슬끼리 이어주는 방식이 모두 모티브를 떠서 블랭킷을 이을 때 이렇게 뜨면서 있는 방식으로 병행해서 모두 쓰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꼭 해보시고요. 정 안 되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모티브 부분처럼 낱개로 떠서 이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첫 부분에 있기해서 붙인 것보다는 이 마지막 부분에는 편물과 이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미운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방법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 E 모두 이렇게 모티브의 바탕 뜨면서 쭉 순서대로 이어주시고요.
이 구간이 끝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자, 여기는 우리 처음에 했던 방식하고 살짝 다르게 하니까 저랑은 이 부분에서 다시 만나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구간의 익기가 끝나고 이 구간에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기 두 개를 긴뜨기 하고 나면 사슬 하나를 하고 여기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힘을 받을 수 있게 짧은 뜨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슬뜨기 없이 여기 두 길 긴뜨기 바로 다음에 짧은 뜨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다 짧은 뜨기를 할 거냐면 우리 여기 모티브 익기 시작한 부분에 첫 코 기억나시나요? 여기 첫 코는 빼뜨기를 해주고 지나왔었죠. 여기 빼뜨기 했던 코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가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돗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코머리를 살살 찾아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하실 때도 실을 많이 잡아 당기셔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였더니 그래도 공간이 이렇게 사슬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따로 사슬 필요 없이 짧은뜨기로 마무리하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실은 꼬리실을 어느 정도 남겨주시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바늘 당겨서 실 빼주시고요. 마지막에 만들었던 사슬이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꽉 묶어줍니다. 그리고는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우리 꼬리실이 이 부분이랑 시작 부분에 한 개의 꼬리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자, 돗바늘을 끼워서 편물 사이사이에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꽃 모티브에서 정리된 실들도 모두 잘라서 정리해 주세요. 편물 사이사이에 숨기면서 뜨지 않으신 분들은 역시 똑같이 돗바늘을 끼워서 편물에 충분히 숨겨 주신 다음에 잘라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완성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입체 꽃 모티브를 뜨면서 입는 방식으로 스카프를 한번 떠봤는데요. 어떻게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